하기 가장 좋은 게요. 미니 하나 구자를 이용해서요. 한 개씩 계속 매수 단타를 해보는 거예요. 매도 단타든 매수 단타는 계속 한 개로만 뭐 10대 1 해가지고요. 계속 단타를 해보면 한 일주일 하다 보면은 막 초기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뒤죽박죽 되겠죠. 대신에 눈이 이제 살살살살 따라가면서 몸에 습관이 되겠죠. 계속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익 손실을 떠나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이 매수 단타가 유리한지 매도 단타가 유리한지, 그리고 지금은 단타 필요 없다, 좀 잘 안 나오네 보면은 시간 맥점도 또 익숙해집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 시간 맥점띠 이 시간대는 이렇구나, 이런 것도 나오고요. 자, 힙소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힙소는 사전적 의미로는 뭐 거짓된 신호, 뭐 잘못된 신호, 이렇게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힙소는 세력이 자신의 방향이나 어떠한 위치에서 가격을 손쉽게 갖다 놓기 위하여 이제 상대편을 속이는 행위가 힙소죠. 그래서 힙소는 큰 추세가 나타나기 전에는 반드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급락시켜 놓고 급등한다. 뭐 급등시켜 놓고 급락한다. 크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나옵니다. 물론 지표 때는 더더욱 나오고요. 지표 때가 말씀드렸듯이 하방 갔다가 상방 가는 것은 절대 대응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올라가는 것은 매도할 수 있어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은 매도하면 죽는다는 거죠. 즉 한번 흔들고 가버리기 때문에 세력이 완전히 개입을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큰 방향이 나올 때는 반드시 힙소 나온다는 거고요. 자, 힙소는 보통 30틱에서 50틱이 나옵니다. 중요한 구간. 즉 시간 맥점 기준으로 뭐 11시 정도예요. 반드시 나오고요. 중요한 시간 맥점에서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자, 힙소는 힙소는 속으면은 타격이 크죠. 힙소는 그래프로만 대응하는 사람은 정확히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그래프를 속이고 가는 게 힙소입니다. 자, 그래프로만 대응을 하는 분은 힙소에만 당하면 괜찮은데요. 힙소 이후에 움직임에서 또 당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요. 5일이 30틱 하락했다가 손절됐다는 거죠. 근데 30틱 거기서 올라갔는데 매수를 할 수 있습니까? 30틱 내려왔다가 60틱 올라갔다. 절대 매수를 못합니다. 그래도 매수로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힙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힙소였구나 아니구나, 정확한 추세구나, 이게 힙소였구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구분은 어디에서 한다? 시간 맥점에서 한다는 거죠. 자, 시간 맥점은 차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힙소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발생했어요. 그리고 크게 중기로 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힙소를 알아야 됩니다. 종목마다의 힙소는 다 다릅니다. 자, 시간 맥점을 절대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 하고, 자, 힙소도 5분봉 시간차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5분봉 시간차에서 답은 다 나옵니다. 자, 힙소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발생을 정복하는 것과 거의 같고요. 구분을 못하면 발생은 절대 완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결과도 한번 볼 거고 차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힙소는 정말로 중요하다. 자, 5일 기준으로 제가 이제 특징을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5일의 기본은 S&P와 비례한다. 반대로 이제 유로 골드는 반드시 반비례하겠죠. 자, 왜 그러냐면은 해외 종목은요,
세력들이 5일을 매수 배팅한다, 매도 배팅한다, S&P를 매도 배팅한다, 매수 배팅한다. 한 종목만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선물을 퍼진하고 옵션을 퍼진하고 주식을 퍼진하듯이요. 이쪽에서 손실을 보면은 이쪽에서 더 많은 이익, 합성을 한다는 거죠. 해외 선물 또한 그렇습니다. 자, 얘들이 어떨 때는 S&P에서 쫙 해먹고 5일에서는 그때까지는 손해보다가 차후에 S&P를 어느 정도 해먹고 난 뒤에 그동안 5일에 손해봤던 걸 다시 다음 파동에서는 5일에서 다시 손해봤던 걸 극대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의 전 종목을 원리상으로 바라본다면은 전체의 방향이 틀릴 수가 없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자, 원리상으로 전 종목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고요. 국내 선물도 해외 선물과 동시에 나타납니다. 국내 선물 하는 날, 국내 선물도 해외 선물에서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 선물이 급락을 한다면은 사전에 골드가 파릇파릇하게 튀어오릅니다. 5일이 못 올라가고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먼저 세팅이 됩니다. 자,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S&P가 5일의 힘은 S&P인데 S&P가 올라가는데 5일이 올라서지 못하는 것은 중기 하락을 의미한다는 거고요. S&P가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5일이 하락을 하지 않으면 중기 상승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특히 오전에 S&P가 10포인트 급등했다. 5일은 오늘 급등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 10포인트 올라 있는 상태가 제로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대신에 S&P가 20포인트, 30포인트 올랐어야만 5일이 일정 부분 올라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었어요. 오전에 S&P가 10포인트 하락하고 하락했다. 그런데 5일이 보합이다. 그날은 급등할 소지가 많습니다. 자, S&P하고 5일은 비례한다고 했는데 S&P가 하락을 하는데도 급등을 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S&P가 오전에 깊은 하락이 일어나 있는데 5일이 본전이라면요. S&P 조금만 반등을 해도 5일은 급등을 하는 거죠. 자, S&P가 10포인트 내려와 있기 때문에 5일의 프로그램 매도는 많이 벌써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움직임이고요. 그래서 특히나 S&P가 오전부터 급등을 하는데 5일 매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급등이구나 절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S&P가 오전에 급락을 했는데 야, 5일 또 급락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고 반대로 5일 오늘 급등하겠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먼저 S&P가 하락 상승을 해버리면 크게 움직여버리면 5일은 반대로 갑니다. 자, 그런 당하기 쉬운 걸 제가 올려놨고요. 오전장은 국내 증시와 거의 동반합니다. 그래서 5일이 오전 고점은 언제입니까? 11시에서 11시 30분. 국내 선물의 고점도 11시부터 11시 30분. 자, 11시 30분 이후에 국내 선물은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대신에 11시부터 11시 반이 급등이니까 10시 30분부터 11시 반까지는 국내 선물은 매도가 없죠. 오로지 매수만 있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미국장이 급락하면 제가 5일 골드 움직이면 제가 했잖아요. 금요일 날 미국장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면 8시 반에 5일을 매도해서 9시부터 9시 10분 사이에 익절을 해야 되잖아요. 자, 미국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골드는 8시 반 전에 매수를 해서 우리나라 시장 9시경에 익절을 해야 되고요. 자, 급등하면 반대겠죠. 자, 11시 반에 국내 증시 고점 이루는 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다음에 맥점은 언제냐? 16시입니다. 유럽이 시작하는 변곡점이 시작됩니다. 자, 이 16시부터 골드와 오일 그리고 S&P가 변동을 크게 줍니다. 자, 골드는 반드시 16시 이후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꼭지가 치는 게 16시입니다. 골드는요. 자, 오일은 여기서부터 상승이 먼저 출발되느냐
하락이 먼저 출발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전체적인 흐름이 달라집니다. 16시경에 갈림이 시작이 됩니다. 오일은요. 골드는 여기가 반드시 꼭지입니다. 자, 꼭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후에도 16시경에 또 파락파락 골드가 버틴다. 그런 급등밖에 없죠. 자, 여기서 팍팍 내려간다. 매도 따라 추격 매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전에 매수했다면 반드시 여기서 익절을 하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 맥점은 언제냐? 23시죠. 자, 미국장은 23시 30분에 열립니다. 대신에 사전적인 움직임으로 23시경에 세력이 먼저 사전 세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시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자, 5일은 23시가 저점을 찍고 급등하는 날입니다. 급등하는 시간대로 변경이 되고요. 그 전에 하방 힙소를 주겠죠.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자, 골드는 미국장 시작하는 무렵에 자주 급등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 하락을 했는데 미국장 시작할 무렵에 급등을 하는 경향이 자주 있습니다. 자, 한 11시경에 골드가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요. 순간적으로 한 30띠 오른다라고 하면 23시 30분에 미국장 시작은 상승 시간대 맥점인데요. 상승이 제대로 일어나기 어렵구나라고 벌써 사전 신호를 주는 겁니다. 미국장 시작하면서 바로 급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그게 뭐냐 하면 골드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고요. 자, S&P를 한번 보겠습니다. S&P하고 골드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5일가도 가지고 있는데, 자, 그 기준은 S&P입니다. 자, 어떠한 특징이 있냐? 미국장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도리어 5일이 골드를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장이 시작이 되어버리면요. 도리어 S&P가 골드를 이끕니다. 미국장 시작 전까지는 5일이 막 내려가면 S&P가 따라서 막 내려갑니다. 대신에 미국장이 시작을 돼버리면 S&P가 기준이 됩니다. 자, 그렇더라도 모든 기준은 S&P입니다. S&P가 기본이 기준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골드 또한 S&P 상관관계는 같습니다. S&P가 급등을 하는데도 골드가 하락을 하지 않으면은 이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급등하겠구나 이거예요. 골드가 상승하는데도 S&P가 상승을 하는데도 골드가 못 올라가면 골드는 차후에 급락이 나옵니다. 자, S&P와 골드는 뭐 역시나 반비례하는 거고요. 오전장은 골드도 국내 증시와 거의 동반하여 움직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의 시간 맥점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듯합니다. 자, 골드는 16시가 단기 고점을 마무리하는 구간입니다. 16시경에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경우가 골드는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거기 변곡점이 16시기 때문이고요. 골드 또한 국내 선물 고점 11시부터 11시 30분이니까 이곳에서는 단기 조정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골드의 특징을 한번 봤고요. 전체적인 이제 시간 맥점의 기본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한 5분만 쉬면서 궁금하신 것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시간 맥점의 특징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이제 5분봉 시간차로 설명을 들었지만은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더라도 지키기는 더 어렵고요. 그래서 시간은 제법 걸릴 것 같고요. 제가 1년 동안 개발하고도 저도 완전히 적용하는 데는 1년이 더 걸렸습니다. 제가 개발해 놓고도 트레이딩 스킬로 적용하는 데는 1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맞겠지 안 맞겠지 알지만은 이번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어떠한 게 완성되려면 이해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몸이 완전히 따라가야만, 자동적으로 이제 머리가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손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트레이딩 스킬까지 연결되어야만 자기 있게 되는 거죠. 대신에 5분봉 시간차를 믿고 안 믿고 하다가 완전히 믿으신 분은 손실 방지는, 이제까지 손실로 많이 괴로웠던 분은 손실 방지는 정말 잘 되시는 분이, 효과를 보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다 필요 없다. 오로지 5분봉 시간차가 잘 이루어지는 구간에 단타만 해서 일정하게 하루 오늘 30만원만 수익 내고 치우겠다. 최고입니다. 그렇게 효과 보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